2월 20일 오후 1시 30분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 안 한다 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소위 보수라고 하는 실은 국민의힘 중심이 되겠죠. 이쪽에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중동은 물론이고 윤석열 후보 배후의 보수 원로들, 또 안철수 후보 측에 심어놓은 보수 원로들, 이들까지 와글와글 한 것이죠. 이유는 이겁니다. 아니, 우리가 아는 안철수는 저럴 수 없는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들 머릿속에 안철수는 항상 자기들 손아귀 안에서 주무를 수 있었던 그런 순진한 철수였던 것이죠. 이런 이야기는 이준석 대표도 하지 않았습니까? 안철수는 손바닥 안에 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나 악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좀 순하고 사람이 좀 험한 소리를 못하고 이러면은 한없이 물로 보는 것이죠. 이들이 생각하는 안철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으름장을 놓으면 순종하는 안철수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정치권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와달라고 애원을 하면 몇 번이고 양보하는 안철수. 이것은 유명하죠. 문재인 씨조차 이것을 누렸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 당신은 반듯한 사람이다. 그러니 당신은 남이 반칙을 하더라도 항상 반듯하게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세뇌를 시키면서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발표도 아야소리 한번 못하고 침묵하는 그런 안철수라고 그렇게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보면은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리마연도 벌써 긴 세월 이렇게 헌법과 헌정사를 지키는 일을 해왔는데 지금 여러분은 여기에서 함께하고 있지만 이 순간 가장 힘이 세다고 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여기를 죽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고 항상 가장 강한 자들이 잘못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니까 언제나 가장 심하게 핍박을 받는 곳이 리마연이었던 겁니다. 보수 우파라고 하는 쪽에서 리마연을 지키겠다. 리마연을 우리가 보호하겠다고 한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멤버십 회원 몇몇 또 그 이외에 회원 몇 명 이 정도입니다. 이래가지고 헌정사, 헌법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항상 여기서는 언제나 정보를 제공하고 언제나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왔다 간 사람들은 그냥 와서 가지고 가기만 하면은 항상 이곳은 한없이 샘처럼 모든 것을 제공할 것이다 하고 믿고 있는 그런 것이
이 시대에 맞는 것인가? 처음에 나는 그것도 좋다. 순수한 거 아닌가 이랬는데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당하는 것을 보니까 리마연을 믿고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에서 모든 것을 줄 것이다. 이런 게 아니고 리마연은 바보니까 저기서는 항상 공짜로 내가 가져가도 되니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쪽으로 비중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안철수가 왜 저럴까? 사람은 변하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이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그리고 이제 보수 원로들 그들은 에이 그래도 안철수인데 이러면서 안철수 후보에게 맹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윤석열 후보는 독보적인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에서 40%까지 나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자기들이 말하기에 10%대 그리고 어떨 때는 그 한 자릿수 10%보다 아래에 있다고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안철수 후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일까? 왜 가만히 두지 못하는 것일까? 그러고 보면은 안철수 후보는 인기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자랑이 인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기밖에 없죠. 거기에 비해서 안철수 후보는 능력도 있고 인기도 있는 그런 후보입니다. 물론 전체로 따져서 3위다. 지금 그 여론조사가 마치 그 최종 결과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런 안철수 후보가 무지하게 신경이 쓰이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보기에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리고 윤석열 후보 배후에 있는 보수 원로들 심지어 안철수 후보 측에 잠입까지 해서 그래서 안철수 후보를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요리하려고 했던 그런 보수 원로들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그것도 지금 방향 잘못 잡은 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죠. 스스로 오판을 해가지고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단일화를 해야 한다 하고 주위에서 계속 다그쳤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래 마지막으로 하자 이랬더니 일주일 그냥 넘기고 할 수 없다. 이제는 그냥 가자. 왜냐하면 선거운동 기간이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3월 8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지금에 와서 뭐를 바꾸겠다는 겁니까? 물론 그 국민의힘에서는 3월 9일까지라도 단일화하겠다 이러는데 그 말은 뻔하죠. 3월 9일 아침이 되더라도 안철수 사퇴하는 거 그거 우리는 환영한다 이 소리입니다. 참 딱한 인기 1위 아닙니까? 처음 시작이 이런 겁니다. 단일화해야 한다 이러고 있는데 물론 리마연에서는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질서에 어긋나는 거다. 정치인들이 선거를 단지 승패를 가리는 게임으로 생각을 해서 아주 잘못 가고 있는 거다. 이런 방송도 했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하고의 단일화를 아주 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만나면 그냥 단번에 끝난다.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한번 움직이면 이게 성사가 되는 모양이다. 윤석열 후보의 인기가 좋으니까 그의 말을 믿는 대중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해놓고 윤석열 후보는 한 번도 단일화를 의제로 안철수 후보하고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나는 생각이 없고 이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보수 원로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또 좀 뜻밖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임명진 씨, 김동길 씨, 이 두 사람입니다. 임명진 씨가 갑자기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 하고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혹시 지금 이 이념적인 것들 또 국민의힘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임명진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뉴스에 한번 떡하니 나오더니 그 다음에 한 소리가 안철수 단일화 안 하면 나는 안철수를 떠나겠다는 뉴스를 장식하고 말았습니다. 웃기는 일이죠. 안철수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안철수 사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마지막에 그것이 맞다는 것을 본인이 발언으로 또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때 들어가서 단일화 안 하면 떠나겠다는 이야기는 안철수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지하고 돕겠다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속임수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창피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고 무슨 보수 원로입니까? 그 다음에 김동길 씨, 안철수 지지 선언을 했다 하는 소리가 나왔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이 두 원로가 온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워했든지 그들에게는 든든한 믿음, 그런 의지가 되는 원로들로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동길 씨 역시 단일화 안 하면 떠나겠다는 식으로 결국은 안철수 사퇴를 끌어내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었다. 이게 밝혀진 것이죠. 이게 뭡니까? 김동길 씨 종종 하던 말 그대로 하면 이게 뭡니까? 이런 사람들을 옛날에 이 사람들이 이 두 원로가 한창 활동하던 시절로 돌아가 보면 이런 사람들을 간첩이라고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그거 단일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쉬운 일이야 이래놓고 단일화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주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런 사람들까지 나서서 안철수 단일화해라.
그 정확한 그 표현은 안철수 사퇴해라. 이렇게 옥죄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이번에 2월 13일, 14일이 후보 등록일이었죠. 그러면 2월 12일까지는 단일화를 하든지 어쩌든지 결론을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월 12일까지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안 만났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아주 변함없는 그 지론은 뭐냐 하면 단일화는 안철수가 사퇴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하고 만나서 의논할 필요도 없다. 이랬던 것이죠. 혼자 알아서 죽어라. 굳이 내가 가서 네가 죽을 거냐, 내가 찬성한다 이런 말 할 필요도 없다. 이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2월 13일에 안철수 후보도 후보 등록을 하고 그리고 그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제 단일화를 마지막으로 단일화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답을 해라.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그 조건을 다 줬습니다. 국민의힘이 했던 단일화 방식, 즉 여론조사 방식으로 그냥 똑같이 그대로 하자. 먼저 번에 너희들이 했던 그걸로 하자. 내가 뭐 안도 안 내놓겠다. 이랬더니 조중동이 그때 어땠습니까? 또 벌떼같이 일어나서 조건을 정해놓은 단일화 제안은 단일화하지 말자는 거다 하고 또 공격을 했죠. 근데 그 조건이 국민의힘에서 먼저 제안했고 국민의힘에게 유리했던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보면은 인기율 1위라는 게 참 초라하기 짝이 없죠. 어디에서도 그래도 1위감이다, 금메달감이다 하는 사람은 좀 채통을 지킵니다. 이렇게 일일이 꼬집듯이 이렇게 대응을 하지 않죠. 그걸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덩치는 큰데 말하자면 쓰레기산이라고 할까? 무가치하다. 볼 때마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 그게 2월 13일에 이렇게 최후 통첩을 했는데 정말 일주일 동안 윤석열 후보는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김재원 최고위원도 나와서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재원 최고위원 방송 나와서 그 얘기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방식은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그리고 이제 단일화 이야기하기는 때늦은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했죠. 국민의힘에서는 안 하겠다. 논의 자체를 안 하겠다. 이준석 대표도 쭉 하는 이야기가 너만 꺼지면 돼. 아주 막말을 계속 쏟아놨습니다. 그 사이에 안철수 후보의 그 국민의당에는 뭐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고 일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월 20일 안철수 후보가 이제는 이번 대선에서 단일화 이야기는 다시는 꺼내지 말기로 하자. 아주 끝을 내자 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로 그날입니다. 기자회견이 오후 1시 30분에 있었는데 그날 오전, 그러니까 그날 오전 10시에 윤석열 후보에게 전화가 왔다고 하죠. 그 이야기도 우리가 따로 할 겁니다. 그러니 2월 20일 오전 10시 직전까지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가지고 만난 적이 없고 단일화를 가지고 전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대선 선거운동 겨우 3주인데 그중에 일주일을 할애해서 답변을 기다렸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좀 지나칠 정도로 기다렸다. 이건 뭐 우리처럼 국민의당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조중동, 종편 그리고 윤석열 후보 쪽에 줄을 선 유튜버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사를 싣고 그걸 퍼나르고 입으로 이것을 또 전파하고 이랬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곧 단일화 결심을 밝힐 듯하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퇴할 것 같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경기지사를 주면 그러면 사퇴할 것 같다. 좀 야비하죠. 사람을 아주 엉망으로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기사를 실은 겁니다. 이런 식의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사실 나와서 변명도 제대로 안 했던 국민의당에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런 일 전혀 없다. 모든 것은 가짜뉴스다. 우리는 깜짝 놀랄 일인 겁니다. 공직선거법에도 이런 식으로 하지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처벌을 하게 돼 있죠. 조중동 같은 큰 신문사에서, 그리고 윤석열 후보 측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같이 퍼뜨리고 기사로 내보내고 했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 이것은 국민들이 분노할 만한 부분입니다. 무슨 선거가 이런 식이냐. 그것도 1위가 금메달이 동메달을 이렇게까지 해를 끼치면서 이렇게 하는 선거가 어디 있느냐. 국민들 생각이 다 이런 것이죠.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 논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 뉴스에서 이제 곧 결과가 나온다. 안철수는 곧 사퇴할 사람이다. 이렇게 사실은 선거 방해를 한 거죠. 떠날 사람에게 누가 표를 줍니까? 곧 이 단일화라는 이야기는 윤석열로 단일화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 내보내는 거니까. 그리고 윤석열로 단일화한다는 것은 안철수가 후보 사퇴한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안철수를 한번 생각해 볼까 했던 사람들은 우선 떨어져 나가겠죠. 이거는 선거운동이 아닙니다. 오직 악의적인 선거 방해일 뿐이죠. 범죄입니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참 이번에 사고 많이 쳤죠.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제대로 지게 될 겁니다. 성일종 의원이 KBS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쪽이라 그랬습니다. 단어를 하나하나 놓치면 안 됩니다. 굉장히 훌륭하시고 권위 있는 원로 한 분하고 의견이 오고 갔다. 여러 가지 충분한 협의를 했고 단일화 초안까지 서로 주고받았다. 이거 굉장히 웃기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정당입니다. 정당에서 이런 것을 담당하는 정식 기구가 있고 조직이 있죠. 거기에서 그런 일 없다고 하니까 이거는 이 인물이 개인적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안 후보 쪽의 굉장히 훌륭하시고 권위 있는 원로 뒤에 보면 이 사람들이 범위가 좁혀집니다. 대충 누구누군지. 일단 국민의당에서 지금까지 이번 선거 때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쭉 국민의당에서 일을 했던, 말하자면 행정을 담당했던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 사람하고 성일종 의원이 단일화 초안까지 주고받았답니다. 이게 국가 같으면 나라 팔아먹는 것이고 정당에서는 당을 팔아먹고 후보를 팔아먹는 짓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군데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사람이 바로 국민의당의 쥐구멍을 뚫어놓고 드나든 인물인 겁니다. 이게 누구냐? 그래서 안철수 후보를 요리하려고 한 사람이 그 성일종 의원이 훌륭하시고 권위 있는 원로 한 분이라는 그자가 아니냐. 이 사람은 국민의당 사람이 아닙니다. 국민의당 바깥 사람인 것이죠. 도대체 누구냐? 김동길이냐? 임명진이냐? 이제 슬슬 이 뉴스 성일종 의원의 주장하고 조건이 맞아 떨어지는 사람들이 드러납니다. 봅시다.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단일화는 끝이다. 재론하지 말라고 선언을 하니까 이제 이랬다는 겁니다. 뉴스 나온 겁니다. 안철수 후보를 지금까지 도와온 일부 인사, 도와온 인사니까 같이 지금까지 해온 당원, 그 당의 직책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당 외부 인사구나. 그런데 여기에 정보가 좀 더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촉구해온 일부 국민의당 인사. 자, 국민의당 인사로서 안철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쭉 촉구해온 사람이다. 그렇다고 칩시다. 그랬더니 바로 그 인사가 당황하는 분위기였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안 한다고 하니까 단일화를 하자고 쭉 해오던 그 도와온 인사가 당황했답니다. 왜 당황했을까? 이 사람이 단일화 시킨다, 안철수를 사퇴시킨다고 하는 그 과업을 띠고 잠입했던 프락치구나. 간단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신문에서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안철수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은 김동길 씨가 이렇게 말을 했다. 이제 단일화 안 한다는 발표를 하고 나서 안철수 후보는 양보할 줄을 알아야 하는데 이런 결정이 안타깝다. 뭡니까? 안철수로 단일화 아니죠. 안철수 사퇴가 목적인 겁니다. 김동길 씨 이 이야기는. 그런데 김동길 씨가 안철수 후보의 후원회장이다 하니까 또 다른 생각이 연이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준석이 안철수는 돈이 없어서 완주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누차 했습니다. 김동길 씨, 안철수 후보의 후원회장을 하면서 그 내부 정보를 누설한 겁니까? 겨우 그거 배운 겁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런 사람을
보수 원로라고 지난 그 경선 때 황교안 후보가 그를 찾아갔었던 것을 모두 알 겁니다. 바로 저런 사람인 겁니다.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안철수 후보를 사퇴시키려고 거기 후원회장까지 맡고 들어가서 이렇게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황교안 대표는 저걸 보수 원로라고 찾아간 겁니다. 뒤로 누구하고 줄이 다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안철수 후보는 후원회장부터 잘라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후원회의 내부 정보 밖에 다 오픈됐다고 봐도 되겠죠. 이렇게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지금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뉴스입니다. 안철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선거 캠페인을 도와온 임명진 씨. 임명진 씨 말이 또 이렇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결렬 선언에 충격적이고 의외이다. 상대방이 못마땅하더라도 단일화 가능성을 칼같이 끊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 꼭 중립적인 채 하면서 안철수 네가 죽어야지 왜 안 죽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안철수 후보는 자신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냉정하게 현실을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그런 뜻이죠. 안철수 후보는 어차피 3등이다. 기어 들어가야지. 3등이 무슨 당선을 하겠다고 버티는 거냐. 네가 죽어야지. 자, 여기에서 우리는 상당히 실망감을 느낍니다.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임명진은 도대체 무슨 탈을 쓰고 거기에 들어갔는가? 안철수 후보의 선거 캠페인을 돕는 이런 마음으로 구밀복검이라고 하죠. 이런 마음으로 선거 캠페인을 도운 임명진은 윤석열을 위해서 안철수를 죽이려고 들어갔으면서 무슨 선거 캠페인을 도왔다는 말인가? 나는 이러한 김동길 씨, 임명진 씨 이들에게 참 딱하다는 말을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양심을 버리고 추잡하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차라리 그냥 윤석열 후보 측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으면 이런 소리까지는 듣지 않죠. 무슨 그 나이에 잠입해서 간첩질을 하는 겁니까? 프락치질을 하는 겁니까? 대중 앞에서 사라지십시오. 먼저 사죄하고 다시는 보수 원로 소리를 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얼굴을 하고 어째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뉴스에 안철수 선대위에 참여한 한 인사의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정치는 현실인데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의 문을 닫아버리니 당혹스럽다. 안철수 후보는 여론조사 지지율 3위 후보입니다. 그러면 심상정 후보의 선대위에 있는 사람들은 심상정 후보 현실을 알고 사퇴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까? 나머지 5번부터 14번까지 그 기호를 가진 후보들은 그 주위에 있는 그 선대위 사람들은 다 이재명 아니면 윤석열의 프락친 겁니까?
빨리 자기 후보를 죽이고 그 표를 가지고 가려고? 그렇지 않겠죠? 따라서 이 선대위에 참여한 인사, 이거는 잠입 스파입니다. 선거는 첩보전과 마찬가지고 이러한 스파이는 용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노소를 가릴 게 없는 것이죠. 지금 국민의당 쪽에서 그 보고 있는 입장을 방송에서 밝혔고 거기에 따르면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는 이제 끝이다 하는 기자회견을 할 거다. 그게 그러니까 오후 1시 반에 기자회견을 할 거다 하는 것이 그 정보를 윤석열 후보 측에서 입수하고 그리고 그때 전화를 미리 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20일 오전 10시에 전화를 했다고 이양수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 어째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하겠느냐고 묻고 나서 묵묵부답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이런 제안을 깔아뭉갠 것이죠. 근데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그 원팀 같이 뛰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사고로. 그래서 3일 동안 선거운동이 완전히 올스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 20일 오전에 KBS 라디오에 이준석 대표가 나가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갑자기 죽었는데 무슨 유지냐. 유지는 이제 죽은 이의 뜻이죠. 세상을 떠난 사람이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 이제 이렇게 그 뜻을 뭐 어찌됐든 알 수 있었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갑자기 죽었는데 무슨 유지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연합뉴스가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국민들도 심지어 민주당에서도 이거 고인을 모독하는 것이고 천인 공노할 그런 발언이다. 아예 그냥 그런 이야기 있죠. 인두껍을 쓰고 하는 짓이 저건 인간이 아니다. 이준석은 정말 캐릭터로 보면 이건 악마다.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 측 국민의당에서는 이거 이제 단일화 결렬한다는 기자회견을 한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했다. 지금 이런 태도를 보이다 갑자기 전화를 했으니까 전화 쇼를 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먼저 안철수 후보에게 전화를 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안철수 후보가 전화를 해서 통화하는 사실을 했지만 이렇게 잠깐 한 통화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거를 국민의당에서 인식하고 있는 게 쇼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제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 선거운동을 못했습니다. 선거 기간은 매일매일 줄어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정신없이 분주합니다. 그런 중에 20일 오후 1시 반에는 이제 단일화 끝나고 열심히 오직 선거운동만 하겠다 하고 밝히는 이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선거운동 기간에 그리고 나서 또 지방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불쑥 전화를 하면 전화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을 수 없겠죠. 평시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씨한테 전화할 때 미리 사람을 보내서 내가 얼마 후에 전화할 거니까 전화를 받아달라고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일체 없었고 사전에 무슨 전화가 오면 받아달라는 얘기도 없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화 걸었는데 전화 안 받았다. 이렇게 된 것이죠. 윤석열이 전화했다는 흔적만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한테 전화 왔었다. 내가 못 받았구나 하는 안철수 후보. 여기서 또 물러터진 안철수가 또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에게 전화를 걸게 만든 셈이죠. 조종에 성공한 겁니다. 흔히 이것을 전화비 아끼는 수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그러니까 특히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보겠죠. 거 봐라. 목마른 자가 우물 파기 마련이다. 안철수 지가 급하니까 먼저 전화 걸었지.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먼저 전화 걸었다고 덮어 씌우는 겁니다. 밖에서 그렇게들 지금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포식자가 잡아먹는 측에서 만만한 사냥감을 잡아놓고 이리저리 굴리면서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 사냥감은 죽을 그 공포 속에서 시달리고 있고 뭐 안철수 후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윤석열 후보 측의 심리가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 측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이번 선거 다 이겼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들은 김건희 씨 문제를 저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지금 말을 참고 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건희 씨 성역화 작업까지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뉴스 보도가 된 겁니다. 국민일보하고 뉴스원 또 다른 데서도 보도를 했는데 안상수 씨 있지 않습니까? 전에 그 인천시장 했던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인천 공동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했습니다. 다들 이걸 보고 정말 보수, 좌파 할 거 없이 깜빡 넘어갔습니다.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이런 것이죠. 내용이 이겁니다. 김건희 여사는 문화예술계의 거장이다. 김건희 씨 이름에 거장이 붙었습니다. 특히 마크 로스코 전시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인 어마어마한 일이다. 김건희 씨는 존경받는 아티스트로 거론되어야 할 분이다. 그러면서 문화예술계 쪽에는 좌파들이 많다. 그래서 좌파 문화예술계를 확 바꾸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블랙리스트 예고다 해서 문화예술계는 예술계대로 반발을 하고 국민들은 아주 진저리를 치는 겁니다. 여기가 평양이냐 이러면서 무슨 김건희 씨가 거장이냐. 그런데 이러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거의 신격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런 국민의힘에서 전화하는 것조차도 사람을 이렇게 갖고 논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권은희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전화를 한 거는 행위예술이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지금도
계속 단일화를 논의하는 중이다 하고 나오는 조중동과 여러 이런 선전 매체들, 그거를 윤석열 후보가 전화를 딱 해서 전화통화했다고 함으로써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그런 거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한번 우리가 풀어봅시다. 알기 쉽게. 그게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당과 단일화 논의를 했다. 심지어 단일화 초안을 주고받았다. 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실제로 어떤 상황인가 봅시다. 국민의힘 사람이, 이거는 윤석열 후보도 성일종 의원도 아니죠. 하여튼 누군지도 모르는 무명의 국민의힘 사람이 국민의당 당사 앞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서서 국민의당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단일화 이야기를 떠들어대는 겁니다. 단일화는 네가 죽는 거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 역사적인 소임을 네가 져야 하는 거다. 이러고 떠들어댄 것이죠. 그러면 언론에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단일화를 이야기했다. 이렇게 받아서 계속 써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봤습니다. 언론에서 봤죠.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국민의당 건물 안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권은희 대표가 국민의당 측에서는 국민의힘의 이 책임 있는 사람들하고 아무하고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실무자 논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국민의당 건물 앞에 갔다. 우리가 국민의당 건물 앞에 가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단일화를 이야기한 거다. 이 정도 되면 사기 수법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원로들이 압박을 하면서 보수 쪽에 좀 작은 나름대로 스피커들이 또 계속 그렇게 국민의힘 측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무시하고 이런 사기전법, 국민들 앞에 이렇게 가짜를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단일화 논의가 막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랬는데 그게 안 통하고 일주일이 지나서 안철수 후보가 예전 같으면 사고도 터지고 여건도 안 좋고 이렇게 압박도 심하고 하니까 지금쯤은 때려치자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안 하니까, 그리고 심지어 단일화 안 하고 완주하겠다고 발표를 하겠다고 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전화를 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전화한 목적은 뭐냐? 왜 했겠습니까? 지금 오전 10시인데 1시 반이면 단일화 끝이라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기자회견을 멈추게 하려고 전화를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 좀 더 이야기해보자. 그러면서 오늘 끝이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게 그것만 막으면 최소한 또 일주일 더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선거 기간 중에 총 2주를 허송세월하게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단일화라는 데 묶어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전화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 일주일을 더 안철수 후보를 꼼짝 못하게 잡아두는데 실패를 한 겁니다. 그날 오후에 바로 그 기자회견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조중동 이런 온갖 여러
늙은 사람들 다 동원해서 압박을 하고 지금 비난을 하고 이재명이 당선되면 안철수 때문이다. 그 이야기는 이미 2월 13일에 다 끝난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려면 만일 똑같은 논리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재명이 당선되면 윤석열 때문이다가 2월 13일부로 확고해진 겁니다. 그거하고 상관이 없지만 다 국민의 뜻에 따라 정해지는 거니까. 이번에 보니까 이회창 씨까지 불려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뒤쪽에 이렇게 보면 썩어 빠진 보수가 다 모여 있는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단일화 논의 안 한다, 완주한다 이러니까 그 다음 단계 이렇게 압박을 하는 한편 지금 아주 전방위적으로 작전을 쓰고 있죠. 다급해진 국민의힘에서 이제는 우기기, 어떻게 보면 거짓말 이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론에 이렇게 내보내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기로 하고 실무 협상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이제 선거일 며칠 남았다고. 그러면서 자기네 주장만 하면서 안철수가 나쁘다. 우리 그렇게 다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돌연 변심해서 단일화 끝을 선언했다. 이제 이런 걸 퍼뜨리고 있습니다. 안철수는 신이 없는 인간이다.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런 윤석열 후보 측의 주장이 가짜다, 허위다 하는 것을 국민의당 쪽에서 증거 제시를 했습니다. 뉴시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국민의당의 그 이태규 총괄 선대본부장, 즉 그 본부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통화를 끝낸 다음에, 윤석열 후보하고 통화를 끝낸 다음에 이미 단일화 협상할 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완주할 계획이다 하면서 그 내용을 윤석열 후보에게 문자로 전달을 했다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우린 그런 문자 받은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2단계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태규 본부장이 그 문자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메시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윤 후보님, 저희 야권 단일화 제안 이후 일주일 동안 오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답변을 기다리거나 실무자 간의 대화를 지금 시작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잠시 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께 저의 길을 굳건히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 이야기했죠. 단일화 끝. 나는 완주한다. 나는 충분히 기회를 줬고 그리고 이 귀한 단 3주짜리 선거운동 기간 중에 무려 일주일을 답을 기다렸다. 이거는 국민의당의 사고가 났든 말았든 상관없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일주일을 그냥 허송세월한 거죠. 무시한 거죠. 사실관계는 명백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 덮어 씌우기를 하는데 다행히도 문자 메시지를 보냈구나. 그렇게 보이죠?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을 텐데 왜 또 문자까지 보냈을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지가 확고하다면 윤석열 후보하고 전화 통화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윤석열 후보가 이거를 못 알아들었든지 못 알아들은 채 했든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안철수 후보가 이제 끝냅시다 이렇게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기어이 기자회견을 하려는 것인가, 이거를 판단을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꾀에 자기가 안철수 후보를 아주 간단히 요리했다. 안철수 후보는 자기 뜻대로 따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끝끝내 자기 말을 하면서 끝을 냈다.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고 계속 무시를 하니까 이대로 갔다가는 단일화 논의 계속 중이다 하면서 또 국민의힘 수법으로 또 이거를 써먹지 않겠느냐 하는 걸 하나 생각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지나고 보니 과연 그랬듯이 그런 일 없었다, 단일화하기로 했다, 기자회견 안 한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덮어 씌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문자 못 받았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진실 공방을 벌이면서 우리는 계속 단일화 논의를 하고 있다. 여기 유의할 게 단일화 논의는 확실하게 그냥 안철수 사퇴입니다. 윤석열 사퇴는 여기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세상에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국민의힘 수법으로 또 사람들은 이제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안철수 저러고 다녀봤자 사퇴할 사람이래,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이런 두 가지를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전화 통화가 끝나자마자 안철수 후보는 기자회견 하기 전에 이와 같은 문자를 보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잘 됐죠. 문자 받은 적 없다고 딱 잡아떼는데 증거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머리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국민의힘에서 국민의당을 완전히 흔히 하는 말로 졸로 본다. 이거를 대등한 사이로 인정을 안 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마다 서로 주장하는 게 어쩌면 이렇게 안 맞는 겁니까? 주장하는 것도 다 다르고 이해하는 것도 다 다르고, 그런데 무슨 단일화를 합니까? 이건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양측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정말 보면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이번에 이 단일화 관련해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일치하는 것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안 맞는 경우도 참 드물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은 바로 이래놓고 거짓말 했다가 증거 나오니까 이제 또 모르는 채 하죠. 이래놓고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조중동에서 지금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결렬 선언을 했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계속 단일화를 노력합니다. 우리는 3월 9일까지도 하겠습니다. 참 착한 채 하고 있죠. 국민들은 이게 역겨운 겁니다. 국민의당의 원내대표 권은희 씨가 2월 2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갔습니다. 이거는
제목만 봐도 이번 일을 아주 환히 알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은희 대표는 기자회견 직전에 윤석열 후보가 전화를 한 것은 마타도어 역할극이었다. 내용을 보니까 우린 이미 살펴봤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정말 착착 맞아떨어지는 소리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김현정 뉴스쇼에서 그 중요한 내용을 정리를 해놨는데 이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는 없다. 이게 분명하다. 윤석열 후보 측의 진정성이 없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총리 제안, 경기지사 제안 이런 것들 국민의힘 측에서 나온 가짜 뉴스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후보에게 단일화 꼬리표를 달아놓고 이거를 곰탕처럼 우려먹고 있다. 이런 겁니다. 단일화를 곰탕처럼 우려먹는 국민의힘. 참 그 표현이 절묘한데 정말 맞는 말이다 싶습니다. 선거기간 3주 중에 일주일 그리고 2주일까지 그걸 우려먹겠다고 하면은 곰탕 맞죠? 국민의힘이 착한 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단일화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착한 척을 했는데 벌써 나오고 있는 윤석열 후보 측의 다음 작전이 또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철수가 불만이 있어서 가출을 했습니다. 이제 그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광고를 냈다고 하죠. 가출한 철수야, 형님 러닝 줄여줄게, 돌아와라. 요번 그 윤석열 후보 측의 마지막 작전은 바로 이것으로 그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 이 작전은 윤석열 후보 측의 아주 희한한 수법인데 혹시 그거 아십니까? 이 똑같은 수법에 우리 공화당 조원진 후보가 당했다. 그거하고 똑같은 수법이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권은희 대표에게. 자, 안철수 후보에게 묻는 것이죠. 만일 오늘이라도 안철수 후보의 조건을 100% 수용한다면 안철수 후보 어떻게 할 거냐? 다시 공을 안철수 후보에게 던지겠다. 국민의힘에서. 그런데 각주국엄이죠. 지금 이거 되겠습니까? 혹시 이거를 보고 이제 다급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꼬리 내리고 안철수 후보의 그 제안을 100% 수용하겠다고 하는구나. 안철수 후보가 그러면은 이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분은 없겠죠. 그건 말도 안 되는 풀이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에 와서 이제 선거 기간 얼마 남지도 않았고 안철수 후보는 비장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물론 그 전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세상 뜬 분들의 그 유지를 받들겠다. 이거는 번복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게다가 기자회견 했죠. 이제 안철수는 단일화 2번 다시 이제는 단일화 모두 끝났습니다. 오직 완주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을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때 일주일 전에 그때 말했던 그거 100% 들어줄 테니까 사퇴해. 이렇게 하겠다. 그게 국민의힘의 또 다른 수법이고, 이게 안철수 후보에게는 잔인한 짓을 하는 거죠. 먼저 조원진 후보가 어떤 일을 당했는가, 그거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은, 윤석열 후보는 보수 정당의 대표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해야, 그래야 정권 교체가 된다. 또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지지율 1위다. 당선 가능성이 제일 많다. 이래가지고 보수 대통합을 하지 않으면 역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럴 때 조원진 대표도 어쨌든 이재명 후보에게 이겨야지 하는 마음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 등록을 하기 전에 국민의힘에다가 공식으로 단일화를 하자 하고 의견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은 늘 그렇듯이 싹 무시해버렸답니다. 가타부타 아무 말이 없이 웬 개가 짖나 하면서 그렇게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무시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기다리던 조원진 대표가 가서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권영세 씨라고 하죠. 우리 공화당 필요 없다. 조원진 당신 필요 없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금 이미 다 승리한 선거라고 하면서 여당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했다는 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얘기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진심을 무시당하고 문전박대를 당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조원진 대표가 그래서 이제 선거운동 할 준비를 한 것이죠. 차량도 준비하고 선거운동 준비를 하고 해서 20억 원을 이제 다 썼답니다. 얼마나 큰 돈입니까? 국민의힘이 그 조그만 정당 같지도 않은 우리 공화당 이랬는데, 우리 공화당은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준비를 한 겁니다. 3억을 내고 후보 등록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 끝난 상태에서 국민의힘에서 연락을 해왔답니다. 이제 단일화 할까? 이랬답니다. 부하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우리 공화당이 엄연히 정당인데 벌써 오래됐죠. 그리고 여기하고 조원진 대표, 이제는 후보 등록을 한 대선 후보 조원진을 그냥 농락한 겁니다. 속칭 개무시한 거죠. 정말 이런 부분에서는 참 벼락이 저런 데 안 떨어지나 하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 정당이나 그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째 인성이 다 저 모양일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안철수 후보가 이제 완주하겠습니다 하고 대국민 기자회견을 마친 지금에 와서 안철수 후보에게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안철수 조건을 100% 받아주면 그러면 단일화하자. 단일화 안 하기로 이미 끝난 사람한테 그 전 조건을 들여가면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국민의힘이 양보한 거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거 얼간이고 그거 사악한 겁니다.
거기까지 가면. 자, 만일 또 지금도 이런 조건으로 안철수 후보를 막 압박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안철수 후보가 힘겨워하고 저쪽에서 내 거 다 들어준다는데 거부할 명분이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아마 이과 출신이라서 이런데 좀 약한 것 같은데, 주저주저 하게 되면 안철수 후보는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일화 결렬 선언을 하는 기자회견을 했죠. 그 비장한 기자회견을 뒤집어 엎는, 번복하는 안철수를 국민 앞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야말로 안철수의 바닥을 아주 추잡하게 그렇게 철수하는 안철수의 모습을 생중계하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욕심인 겁니다. 안철수가 처절하게 죽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하는 게 이 최후의 수법, 그것이죠. 이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안철수는 어떻게 각오를 밝히더라도 또다시 흔들리는 인간이다. 결국은 남에게 이용당하고 그리고 철수하는, 또 사퇴하는 그런 인간이다. 이거를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안철수에게 힘을 재기불능으로 완전히 한 방울까지 뽑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논의를 해야 됩니다. 끌려 들어가서. 이렇게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러면 한편으로는 단일화 논의한다고 하면서 계속 그 앞에서 단절됐던 단일화 논의가 다시 이어붙여지죠. 안철수가 합의했다 이러면서 이제 실무자 논의부터 시작해서 질질 끌면, 그러면 뭐 2주 끝나고 바로 3월 9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수법을 내놨을까? 윤석열 후보 부부는 복수의 화신이다, 지금 그런 닉네임을 얻었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결렬 기자회견을 한데 복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너무 처참하게 망가지면서 끌려나가는 장면이기 때문에. 어째서 그런가 봅시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데려와서 무슨 자리를 주고 흥정을 하고 뭐 이렇게 앞으로 같이 갈 생각 그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거기서 바라는 것은, 국민의힘의 목표는 안철수가 사퇴하고, 요번에 또 사퇴하고 이제 정치판에서 영영 사라지는 겁니다. 조중동도 마구잡이로 그 뭐 기자들 나서서 홍위병 노릇을 하면서 하는 게, 안철수 좀 이 세상에서 꺼져줬으면 그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의 목표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제안했던 그 조건을 100%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안철수 후보를 완전히 정말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는, 그거는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캠프에 와서 원캠이 될 일이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할까? 그 복수가 안철수만을 죽이는 게 목표냐? 그게 아닙니다. 나와 있죠? 고성국 씨가 얘기했다고 그러죠. 안철수 후보는 버리더라도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들을 싹 빨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식으로 안철수를
산산조각을 낸 다음에 그렇게 안철수를 파묻고 지지자만 빼오자는 게 이 마지막 수법인 겁니다. 아주 끔찍한 수법인 것이죠. 지지자,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와 안철수 후보를 분리시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국민의힘이 흡수하는 것이 바로 이 최후의 한수, 그것이다. 100% 제안을 들어줄게 했을 때 흔들린다면 뭐 안철수 후보 우리도 돌아볼 필요가 없죠. 그 정도라면 그렇게 마감을 해도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조원진 후보를 이런 식으로 짓밟았고 안철수 후보를 계속 짓밟고 있는데 이제 안철수 후보를 완전히 제거하겠다, 가루로 만들겠다, 정치 생명을 끝을 내겠다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을 대하는 국민의힘의 입장은 조금 달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후보에게 국민의 당하고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힘에 들어오지 마라, 그냥 밖에서 죽어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자만 헌납을 해라. 합당을 한다고 할 때도 이 당은 뭐 별로 당이라고 할 것도 없다, 이렇게 말을 쭉 했죠. 결국 정당 자체는 밖에서 부수고 당대표도 밖에다 버리고 후보자도 밖에서 죽고 알갱이만 취하겠다, 이게 이제 그쪽에 대한 입장입니다. 국민의당에 대한. 그런가 하면 조원진 후보와 우리공화당 이 경우에는 뭐냐면 받아들입니다. 기어 들어와라. 몽땅 국민의힘에다가 헌납을 해라.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할 것이 조원진 대표하고 우리공화당 여기 이거를 정당 취급도 안 한다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은 신경 쓰이니까 밖에서 부숴버리려고 하는데 우리공화당은 들어와 봤자 정당도 아니고 뭐 그냥 기어 들어와, 이런 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당과 당원과 또 조원진 후보의 지지자들, 이들을 그냥 묶어가지고 아스팔트 틀딱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 모두 틀딱인데 틀린 빼고 기어 들어와라. 틀리 꼴 보기 싫으니까 이러는 겁니다. 틀리 빼고 기어 들어오면 안 쫓아낼게,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 여기에서 우리는 뭐 짧지만 역사를 되짚어 봐야 하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주축이 누구냐?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주축은 탄핵을 주도했던 바른정당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 당이 아예 공중분해 될까봐 그래서 그렇게 했다. 사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탄핵에 앞장섰던 것, 사실은 앞장이라기보다는 탄핵에 협조했던 것을 반성하고 또 책임감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에게, 보수 우파 국민들에게 죄스럽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해서
여러분은 저들을 지금도 용서할 수 없다. 지금도 단죄하자. 이러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할 수 없지 않느냐. 지금까지 왔으니까 용서를 하자.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싶으니까 참 난감합니다. 지금 이렇게 위세를 떠는 사람들이 탄핵을 주도했던 바른정당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이번에 반드시 대선에 이긴다. 보수 우파 너희들 다 틀딱이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다 버리자 하고 젊은이 중심으로 확 바꿔갔습니다. 지금 조원진 후보나 안철수 후보에게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과거를 반성하는 바른정당,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결정을 해서 탄핵에 협력했던 바른정당이 아닌 것으로 돼버립니다. 국면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이제 이준석 대표 체제의 저 국민의힘은 우리가 탄핵을 성공시킨 승리자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탄핵을 성공시켰고 이번 제20대 대선에서는 우리가 대권을 창출한다, 이러면서 승리감에 도취해 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차마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할 수 없이 현실을 인정하고 보니까 그동안 잘 풀리지 않던 것들, 국민의힘이 왜 저래 했던 것들이 술술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 힘으로 정권 교체를 한다는 뜻은 탄핵이 후불제였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그 탄핵 값을 국민의힘이 받을 차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반드시 국민의힘으로 정권 교체를 해야 하는가? 우리는 계속 물었습니다. 기호 2번부터 14번 사이에서 보수라고 할 수 있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그게 정권 교체 아니냐? 그런데 보수 필요 없다. 또 국민의힘은 이제 보수 버린다 그랬죠. 반드시 국민의힘이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 왜 그런가? 이제 보십시오. 2016년에 촛불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죠? 촛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탄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재인 씨가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어떻게? 촛불의 힘으로. 그래서 촛불혁명, 촛불 대통령, 촛불 정부 이랬죠. 그리고 이번에 탄핵에 공을 세운 바른정당 쪽에서 이번에는 우리 차례다. 우리가 대통령 한다. 이러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은 자유한국당의 후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리마연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죠. 이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도중에 어느 순간 명맥이 끊기면서 거기 남은 사람들은 지금 바닥에 짓눌려 있고 바른정당 출신이 와서 지도부하고 그 중심을 다 점령해 버린 겁니다. 그런 국민의힘이 이번엔 우리 차례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문재인 씨 때부터 이번 윤석열 후보의 그 국민의힘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공로자끼리 차례차례 전리품을 나눠 먹는 그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승세를 잡고 있다고 해봤자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보수가 그 승리의 주축이 전혀 아닌 것이죠. 보수라는 이야기는 이준석 대표가 아주 질색을 하죠. 이걸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래서 어떻게 문재인의 윤석열, 지금 친문이 열렬히 지지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하고 국민의힘이 조합이 되는가? 탄핵당한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그 국민의힘은 우리는 탄핵당하지 않았다. 우리는 탄핵시켰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거 국민의힘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탄핵 가지고 억울해하지 마라. 왜냐하면 자기들이 바로 그 탄핵을 추진한, 탄핵을 시킨 승리자니까. 이런 조합이 됐을 때 보수는, 정통 보수는 이거 이상하다고 느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이들을 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7년부터 이 10년간은 탄핵 승리자들이 논공 행상을 하는 시기다. 국민이 이걸 끊어주지 못하면 그냥 그들끼리 나눠 먹기 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 등장할 때도, 그리고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정책이나 이념이나 그 색깔을 바꿔올 때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보면 납득이 되죠. 아, 그랬구나. 그래서 문재인 씨의 그 촛불의 5년이 지났고 앞으로 5년은 이 바톤을 바른정당계가 넘겨받은 겁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 쪽에서 그 주축이 돼서 설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다 바른정당계가 맞죠. 나중에라도 바른정당에 그 합류한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따라서 지금의 기세로 봤을 때 국민의힘이 승리한다 하고 자신을 하는데 앞으로 5년은 탄핵 성공 세력의 5년이 되는 것이죠. 이준석 대표가 기고만장한 이유를 이러면 알 수 있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우리의 이러한 전 대통령이 죽을 것처럼 그렇게 밟혀가는 거 앞으로 5년 동안 편함이 없다. 그거는 석방을 하고 말고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아마도 지난 헌정사도 허물어 내릴 것이고 무엇보다도 예측컨대 5.18만큼은 확실하게 그 5.18의 적들을 척결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 자, 다시 봅시다. 그 안철수 후보, 조원진 후보에 지금 보여준 이런 국민의힘의 그 입장, 이걸 보면 어떤 명분으로 이것을 하느냐 하면은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 조원진 후보와 우리공화당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국민의힘으로의 정권 교체를 해야 하니까 너희들 죽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앞뒤가 상관이 없으니 이런 것을 사기수법이라고 하죠. 국민의힘은 그냥 일개 정당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후보 14명 중에 14분의 1에 불과한, 그리고 우리나라에 여럿 있는 그 정당 중에 한 개에 불과한 국민의힘이
자기네들이 대선 승리하는 것을 입으로는 마치 자유우파의 승리라고 여기고 우파들은 무조건 찍어라. 보수우파의 정권 교체라고 믿고 틀딱들은 무조건 찍어라.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5년 집권하는 것은 이거는 자랑스러운 탄핵의 대가이고 이렇게 되는 게 대한민국의 정의다. 이렇게 떠버리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객관적으로 정권 교체는 기호 2번부터 14번까지 누가 당선돼도 정권 교체인데 그거 다 아니다. 오직 국민의힘 후보인 기호 2번이 정권 교체를 해야만 정권 교체다. 이게 정의다. 납득이 됩니까? 왜 국민의힘이냐? 이제 몫을 받을 때가 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탄핵에 앞장선, 탄핵을 추진한 대가.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가 말을 했죠. 탄핵을 시킨 것은 민주당이 아니었다. 바로 이 바른정당계, 이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탄핵을 시킨 자들과 같은 팀에서 윤석열 후보는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기가 잘 맞는다 싶죠? 자, 이래서 보수 원로라는 사람들이 보수 정권 교체를 지키겠다고 지금 나서서 무리한 짓을, 모렴치한 짓을 하는 것이 오판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